스크린에서 사라진 배우가 다시 돌아올 때 관객은 두 가지를 본다. 변명인가? 실력인가? 김선호는 후자를 택했다. 최근 몇 년간의 프로젝트 행보를 살펴볼 때 주목할 점은 그가 얼마나 자주 출연했는지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역할로, 어떤 리듬으로 모습을 드러냈는지다. 이 분석은 김선호의 작품 선택 전략을 평론가의 시각에서 조명한다. 과연 이것은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안전을 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 복귀를 위한 장기 로드맵인가? 배우에게 작품 선택은 자신의 브랜드 스토리를 다시 쓰는 방식이다. 이미지가 한번 흔들린 후에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예전만큼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그때 남은 것은 오직 작품과 연기력뿐이다. 따라서 김선호를 제대로 읽으려면 작품 선택의 연속성을 단순한 필모그래피가 아닌 연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봐야 한다. 가장 합리적인 분석 방법은 세 가지 축을 함께 놓고 보는 것이다. 첫 번째 축은 배역의 톤을 바꿔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고 기존 이미지를 깨는 것이다. 두 번째 축은 활동 무대를 국내 지상파에서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옮겨 시청률보다 글로벌 포지셔닝을 중시하는 것이다. 세 번째 축은 미디어 노출을 절제하여 소음을 줄이고 선택적으로 등장하며 프로젝트가 대신 말하게 하는 것이다. 이 세 축이 하나의 질문에 답한다. 그는 도망치는 것인가? 아니면 계산하는 것인가? 단순히 호감을 되찾고 싶었다면 가장 쉬운 선택은 익숙한 로맨틱 코미디로 돌아가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선호는 더 어려운 길을 택했다. 차갑고 복잡하며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역할들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전문가적 결정이다. 재포지셔닝이 필요한 배우는 관객의 호감보다 더 중요한 한마디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배우는 실력이 있다는 말이다. 톤을 바꾸는 것은 과거 이미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관객이 자신을 로맨틱 코미디 얼굴이 아닌 다재다능한 배우로 보게 만드는 방법이다. 어려운 역할은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첫째, 중립적 관객층의 신뢰도를 높인다. 그들은 그를 좋아할 필요가 없지만 캐릭터가 잘 처리되면 실력을 인정한다. 둘째, 미래를 위한 앵커 포인트를 만든다. 로맨틱 코미디로 돌아갈 때 관객은 더 이상 그를 한 가지 색만 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어려운 역할은 투자와 같다. 힘들고 위험하지만 장기적 가치를 높인다. 재건 단계에서 플랫폼 선택은 전략적 결정이다. 스트리밍은 배우가 국내 관객의 경계를 넘어 시장을 확장하도록 돕고 동시에 프로젝트가 주변 소음보다는 엔터테인먼트 가치와 품질로 평가받는다는 느낌을 준다. 김선호가 대형 OTT 생태계 프로젝트에 출연하는 것은 단순히 캐스팅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 도달 범위가 이미지 관찰 단계의 제약을 보완할 수 있는 맥락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방식이다. 평론가는 이를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다. 시청률 추구는 단기 전략이고 도달 범위 추구는 장기 전략이다. 시청률은 한 시즌의 승리를 가져다 주지만 도달 범위는 여러 해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 배우가 스트리밍 프로젝트로 리듬을 바꿀 때 그들은 더 긴 궤적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반응이 엇갈릴 수 있지만 대신 새롭고 더 지속 가능하며 더 넓은 관객층을 축적한다. 세 번째 축은 많은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 회피로 오해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미디어 절제는 위험 관리 기법이다. 발언이 적을수록, 토크쇼 출연이 적을수록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줄어든다. 특히 대중이 면밀히 관찰하는 시기에는 무심코 한 말 한마디도 재건 일정을 망칠 수 있다. 따라서 김선호가 낮지만 안정적인 노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은 전략적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뉴스가 이야기를 이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이야기를 이끌게 하는 것이다. 제3자 평론가라면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다. 정말로 스포트라이트를 피하고 있다면 김선호는 플랫폼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에 계속 출연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 합리적인 해석은 그가 스포트라이트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위험 장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고영향 장소에는 나타난다. 여기서 스포트라이트는 더 이상 소음이 아니라 프로젝트 예고편, 캐릭터, 관객 반응이 적시에 떨어지는 지점이다. 안전만을 원했다면 합리적인 선택은 중간 역할 영역에 머물며 주목받기 쉬운 프로젝트를 피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선호가 글로벌 플랫폼 규모의 대형 로맨틱 코미디에 발을 들인 것은 충분한 전문성 자본을 축적한 후 대중에게 돌아가는 단계로 읽을 수 있다. 이것이 장기 논리다. 먼저 다른 색깔의 역할로 이미지를 깨고 OTT로 시장을 열고 마지막으로 더 큰 수준에서 로맨스로 돌아간다. 이 로드맵에서 로맨틱 코미디는 더 이상 호감을 되찾는 곳이 아니라 재포지셔닝 과정 후 수확하는 곳이다. 세 가지 축을 종합하면 김선호는 장기 전략에 기울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포트라이트 회피는 표면일 뿐이다. 핵심은 어려운 역할로 재포지셔닝하고 대형 플랫폼으로 시장을 열고 미디어 절제로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복귀를 원하는 많은 배우들이 선택하는 방식이다. 한 달 안에 시끄럽게 이길 필요가 없다. 몇 년 동안 꾸준히 이기면 된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배우의 복귀 전략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산업 전체가 어떻게 위기를 관리하고 재능을 보존하며 대중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가 된다. 김선호의 경우는 특히 흥미롭다. 그는 급속도로 정상에 올랐다가 급격히 추락한 후 조용하지만 계산된 방식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배우들이 위기 이후 선택하는 전형적인 경로가 있다. 저예산 독립 영화로 숨어들거나 반대로 너무 빨리 대중 앞에 나서서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전자는 안전하지만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후자는 위험하며 종종 역효과를 낳는다. 김선호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가시성과 선택성의 균형이다. 한국 드라마 산업의 구조를 이해하면 이 전략이 더 명확해진다. 지상파 드라마는 여전히 국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대중의 감시도 강하다. 모든 장면, 모든 인터뷰, 모든 무대의 인사가 즉각적으로 분석되고 평가된다. 반면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은 다른 생태계를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간의 시청률이 아니라 장기적인 콘텐츠 가치다. 작품은 몇 년 동안 플랫폼에 남아 새로운 관객을 계속 찾을 수 있다. 김선호의 역할 선택을 시간순으로 보면 하나의 패턴이 보인다. 초기 복귀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프로젝트들이었다. 이것은 연습 무대와 같았다. 카메라 앞에 다시 서는 감각을 되찾고 스태프들과의 협업을 재개하며 무엇보다 자신이 여전히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조용한 준비 기간 없이 곧바로 대형 프로젝트로 뛰어들었다면 압박감이 연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 단계에서 그는 점차 가시성이 높은 프로젝트로 이동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지대에 머물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에게 도전적인 역할들을 선택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쉬운 역할로 돌아가는 것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배우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한다. 어려운 역할은 실패의 위험이 있지만 성공했을 때 얻는 것이 훨씬 크다. 한국 관객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 대중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예리한 관객 중 하나다. 그들은 진정성을 중시하며 계산된 이미지 메이킹을 빠르게 간파한다. 동시에 그들은 재능을 인정하는 데 관대하다. 배우가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고 실력으로 증명하려 한다는 것이 보이면 기꺼이 두 번째 기회를 준다. 김선호의 전략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파악한 것처럼 보인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타이밍이다. 너무 빨리 돌아오면 대중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잊힐 수 있다. 김선호는 이 타이밍을 잘 조절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면서도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는 리듬을 유지했다. 이것은 마라톤 선수가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과 비슷하다. 초반에 너무 빨리 달리면 후반에 지치고 너무 느리게 달리면 따라잡을 수 없게 된다. 업계 내부의 시각도 중요하다. 자, 감독, 작가, 제작자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실제로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김선호가 계속해서 주요 프로젝트에 캐스팅되는 것은 업계가 그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것은 단순히 대중적 인기와는 다른 차원의 신뢰다. 현장에서의 태도, 연기에 대한 진지함,
협업 능력 등이 모두 평가 요소가 된다. 네,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해보면 김선호는 이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건 단계를 넘어 재정립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를 극복해야 하는 배우가 아니라 이제 그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배우로 인식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 대형 로맨틱 코미디로의 복귀는 이러한 재정립의 완성을 의미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나는 다시 여기 있고 더 나아진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선언이 될 것이다. 관객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여러분, 눈에 김선호는 스포트라이트를 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적시에 스포트라이트를 선택하고 있는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신다면 다음 영상에서 그가 대조적인 캐릭터 유형을 어떻게 다루는지, 표현의 리듬, 상대 배우와의 에너지, 그리고 왜 이러한 선택들이 과거로 돌아가는 로맨틱 코미디가 아닌 재탄생한 로맨틱 코미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지 평론가 관점에서 다룰 수 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